우리는 매일 씻는다. 얼굴을 씻고 손을 씻고 몸을 씻는다. 집은 매일 청소하고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더러워지면 씻는 것이 상식이고 청결은 건강의 기본이라고 배워왔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는 평생 단 한 번도 씻지 않는 기관이 있다. 바로 폐다. 사람은 하루에 수만 번 숨을 쉰다. 그 숨 속에는 맑은 공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매연, 독성 물질이 함께 들어온다. 이 모든 것이 날마다, 해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폐 속에 쌓인다. 그런데도 우리는 묻지 않는다. 이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병이 생기면 약을 찾고, 증상을 없애려 한다. 비염이면 비염약, 천식이면 흡입기, 암이면 수술과 항암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병들이 왜 생겼는지,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는 거의 묻지 않는다. 혹시 모든 병의 시작이 더러워진 폐라면 어떨까? 우리는 집안의 먼지 한 톨에도 민감하면서 폐 속에 쌓인 수십 년의 노폐물에는 무감각하다. 이것은 무지가 아니라 집단적인 맹점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폐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채 생을 마친다는 것이다. 이 글은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상식을 흔들 것이고 논쟁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는 분명하다. 병을 고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폐를 들여다봐야 한다. 당신의 폐는 지금 과연 깨끗한가? 1. 생명의 시작과 끝은 폐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심장일까? 뇌일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생명의 문이 처음 열리는 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답은 분명하다. 생명은 폐가 열릴 때 시작된다. 아기가 태어나 처음 내지르는 울음, 그 짧고도 강렬한 소리는 접혀있던 폐가 처음으로 활짝 펼쳐지는 신호다. 그 순간 공기가 들어오고 산소가 혈액으로 퍼지며 비로소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반대로 삶의 끝을 알리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숨을 거두었다고 말한다. 심장이 멈췄다고도, 뇌가 정지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숨, 다시 말해 폐의 움직임이다. 이처럼 생명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폐가 있다. 오장육부 가운데 폐는 가장 외부와 가까운 장기다. 하루에도 수만 번씩 바깥 세상과 직접 맞닿는다. 음식은 고르고 가려서 먹을 수 있지만 숨은 멈출 수도 선택할 수도 없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의 공기를 그대로 폐 안으로 들인다. 그만큼 폐는 생명의 통로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위험을 감당하는 장기다. 폐를 통해 들어온 산소는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진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힘, 생각을 이어가는 집중력, 심장이 뛰는 리듬까지 모두 이 산소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의 뿌리는 폐다. 폐가 막히고 더러워지면 에너지는 흐르지 못하고 생명은 서서히 힘을 잃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폐를 너무 쉽게 잊고 산다. 심장이 아프면 큰일이라 여기고 뇌 질환에는 극도로 민감하면서도 폐가 보내는 신호에는 둔감하다. 숨이 조금 차도 기침이 잦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러나 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폐가 지쳤다는 것은 생명이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경고다.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은 심장이 아니라 뇌가 아니라 바로 폐다. 이 코, 목, 폐는 하나의 길이다. 우리는 코, 목, 폐를 서로 다른 기관으로 배운다. 그래서 코가 아프면 입이 인후과로 가고 폐가 아프면 호흡기과를 찾는다. 그러나 몸의 구조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 기관은 나뉘어 있지 않다. 코에서 시작된 길은 목을 지나 그대로 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통로다. 이 길이 막히거나 더러워지면 문제는 반드시 아래로 내려간다. 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는 것이다. 공기 속의 먼지, 세균, 각종 유해 물질을 코털과 점액이 붙잡아준다. 이 필터가 제 역할을 할 때 폐는 비교적 안전하다. 그러나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 보호막은 사라진다.
정제되지 않은 공기가 그대로 목과 폐로 떨어진다. 감기는 대부분 여기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가볍다. 며칠 콧물이 나고 지나간다. 하지만 이 상태가 길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감기가 일주일을 넘기면 염증은 뿌리를 내리고 그 이름은 비염으로 바뀐다. 비염은 단순한 코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된 염증이 길 전체를 오염시키는 신호다. 코는 귀와 연결되어 있고 눈과도 이어져 있다. 그래서 비염이 오래되면 중이염이 생기고 결막염이 따라온다. 염증이 더 깊이 들어가면 축농증이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길을 따라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폐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염을 평생 안고 가야 할 병이라 말한다. 하지만 비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코를 치료해서가 아니다. 근본인 폐와 면역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의 입구만 닫고 길의 끝은 방치한 셈이다. 코, 목, 폐는 분리된 기관이 아니다.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생명선이다. 이 길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함께 바라볼 때 비로소 왜 같은 사람이 비염에서 천식으로 다시 폐질환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 길을 끊어야 할 곳은 입구가 아니라 근원인 폐다. 3. 편도선, 면역의 왕. 편도선은 오랫동안 억울한 기관이었다. 조금만 부어도 문제아 취급을 받고 자주 아프면 잘라내면 그만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곳이 편도선이다. 그러나 편도선을 단순한 살덩이로 보는 순간 우리는 인체 면역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편도선은 병의 원인이 아니라 병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면역의 왕이다. 편도선은 인체에서 가장 큰 림프 조직이다. 특히 어린아이를 보면 그 사실이 분명하다. 아이의 몸을 아무리 살펴봐도 눈에 띄는 림프선은 없다. 단 하나, 입을 벌렸을 때 모관 양옆에 두툼하게 자리한 편도선만이 선명하게 보인다. 태어날 때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뜻이다. 편도선의 임무는 단순하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면역 반응을 지휘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최전선이자 사령부다. 그런데 이 사령부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감기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 감기는 반복되고 염증은 만성이 된다. 그 결과가 바로 비염이고 잦은 인후염이다. 많은 사람들은 편도가 자주 붓는 것을 문제로 본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야 한다. 편도가 붓는 것은 싸우고 있다는 증거다. 문제는 싸울 힘이 없을 때다. 이때 편도선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염증은 아래로 흘러간다. 결국 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폐가 더러워지면 편도선도 약해진다. 반대로 폐가 깨끗해지면 편도선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된다. 이것이 중요한 연결고리다. 편도선은 독립적으로 강해지지 않는다. 폐와 함께 살아있고 폐와 함께 회복된다. 편도선이 건강을 되찾으면 변화는 분명하다. 감기가 짧아지고 고열이 사라진다. 비염은 소리 없이 물러난다. 다시 말해, 면역의 왕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몸 전체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4. 폐가 깨끗해질 때 면역이 완성된다.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를 먼저 묻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가 하는 질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군사라도 시야가 가려진 전장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 면역도 마찬가지다. 피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을 지키는 것이다.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는 폐에서 숨을 받아들여 온몸으로 전달한다. 이 과정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폐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거의 주목받지 못해왔다. 백혈구의 생명은 발견이다. 해로운 세균과 바이러스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느냐가 면역의 성패를 가른다. 그런데 폐가 더러워져 있으면 백혈구의 시야는 흐려진다. 미세한 염증과 노폐물 속에서는 적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 이때 면역 반응은 늦어지고 실수가 늘어난다. 폐가 깨끗해질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산소 교환이 원활해진다.
적혈구는 더 깨끗한 산소를 실어 나르고 노폐물은 빠르게 배출된다. 그와 동시에 백혈구는 눈을 뜬다. 불필요한 염증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표적을 찾아낸다. 이때 혈액은 맑아지고 면역 반응은 단순해진다. 과도한 반응도 무반응도 아닌 균형 잡힌 상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면역이다. 특별한 이름으로 부를 필요도 없다. 약으로 만든 면역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힘이기 때문이다. 결국 면역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폐가 깨끗해지는 순간 면역은 스스로 제 역할을 회복한다. 그리고 그 회복은 몸 전체로 퍼져나간다. 폐와 장은 하나의 생태계다. 사람들은 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음식만을 떠올린다. 무엇을 먹느냐가 전부라고 믿는다. 그러나 장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장은 폐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다. 이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면 장을 아무리 관리해도 근본적인 변화는 오지 않는다. 폐는 숨을 통해 외부와 만나는 관문이고 장은 음식과 미생물을 통해 내부 환경을 조절하는 중심이다. 이 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역이라는 한 줄기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 폐가 오염되면 면역의 균형이 깨지고 그 여파는 가장 먼저 장으로 향한다. 사람의 몸 안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미생물이 산다. 그 중에는 해로운 균도 있고 이로운 균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다. 폐가 더러워져 면역이 흐트러지면 장 안에서는 해로운 균이 힘을 얻는다. 그 결과는 변비와 설사, 복부 불편감, 잦은 피로로 나타난다. 반대로 폐가 서서히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변화는 의외로 장에서 먼저 감지된다. 장내 환경이 안정되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바뀐다. 대변의 색이 맑아지고 냄새가 줄어든다. 이는 장이 정리되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신호다. 겉으로는 피부가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낀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면역의 흐름이 바로잡히면서 장이 제 역할을 되찾은 결과다. 장은 더 이상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고 불필요한 염증을 만들지 않는다. 그 자리에 이로운 균들이 자리 잡고 내부 질서는 안정된다. 폐와 장을 따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늘 한계를 가진다. 한쪽만 깨끗해져서는 균형이 완성되지 않는다. 폐와 장은 함께 숨쉬고 함께 회복되는 하나의 생태계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건강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진다. 6. 암은 적이 아니라 신호다. 암이라는 단어는 공포로 시작된다. 진단을 받는 순간 사람들은 싸움을 떠올린다. 제거해야 하고 죽여야 하고 태워 없애야 할 적처럼 여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암은 정말 외부에서 침입한 적인가? 아니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인가? 몸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 체계는 즉각 반응한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림프 조직이 커지고 그곳에서 면역 세포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병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다. 문제는 염증이 짧게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될 때다. 염증이 계속되면 림프 조직은 더 커지고 더 많은 면역 세포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이 과도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종괴라고 부른다. 사진을 찍으면 보인다. 이름이 붙는다. 양성이냐 악성이냐로 나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현상은 적이 된다. 그러나 이 덩어리는 처음부터 몸을 해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 커진 방어 거점이었을 가능성은 왜 배제되는가? 림프 조직에는 상하 관계가 있다. 모든 림프가 제멋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최상위에서 전체를 통제하는 중심이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편도선이다. 편도선이 건강할 때 림프의 증식은 적절한 선에서 멈춘다. 싸워야 할 때 싸우고 멈춰야 할 때 멈춘다. 그러나 편도선이 약해지고 폐가 오랫동안 오염된 상태라면 통제력은 사라진다. 현장의 림프 조직은 계속 커지고 멈추지 못한다. 그 결과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파괴가 아니라 통제력을 되찾는 것이다. 폐가 깨끗해지면 산소의 흐름이 달라지고 면역의 판단이 명확해진다.
편도선이 제 기능을 회복하면 림프 조직은 더 이상 무한히 커지지 않는다. 크기는 멈추고 번지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줄어든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질서의 회복이다. 암을 적으로만 보면 공포는 커진다. 그러나 신호로 이해하면 길이 보인다. 몸은 언제나 이유 없이 망가지지 않는다. 암은 파괴의 선언이 아니라 이 방향은 더 이상 위험하다는 최후의 경고일 수 있다. 그 경고를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은 시작된다. 7. 난치병이라 불리는 병들의 공통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에는 공통된 이름이 붙는다. 난치병, 불치병. 고칠 수 없다고, 평생 안고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병보다 절망에 먼저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정말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닐까? 천식, 만성 폐질환, 진행성 폐질환과 같은 병들은 대부분 증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숨이 차면 흡입기를 쓰고 기침이 심해지면 약을 늘린다. 당장은 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약의 양은 늘어나고 회복의 범위는 점점 좁아진다. 왜일까? 증상은 줄였지만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병들의 공통점은 폐 속 환경이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먼지와 노폐물, 반복된 염증의 흔적이 폐에 남아있다. 그 위에 또 다른 자극이 더해질 때 폐는 더 이상 회복할 여력을 잃는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치료를 덧붙여도 변화가 더딘 이유다. 폐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 묽은 가래가 늘어나고 몸이 일시적으로 피곤해지는 시기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것은 병이 악화되는 신호가 아니라 정체된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표시다. 쓰레기가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회복도 시작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속도다. 난치병이라 불리는 병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회복 또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서두르지 않고 방향을 바로잡아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다. 폐가 정리되면서 숨이 깊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며 몸은 다시 균형을 찾는다. 난치병의 공통점은 고칠 수 없음이 아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흐름의 문제다.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름이 무엇이든 회복의 가능성은 열린다. 8. 약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이다. 병이 생기면 사람들은 먼저 약을 찾는다. 어떤 약이 효과가 빠른지, 어떤 치료가 더 강한지를 묻는다. 그러나 병이 만들어진 과정을 차분히 되짚어보면 약보다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있다. 그 병을 키운 생활이다. 약은 결과에 개입하지만 생활은 원인을 만든다. 술은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몸의 회복 시간을 빼앗는다. 담배는 폐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숨기를 점점 좁힌다. 여기에 만성적인 피로와 수면 부족이 더해지면 몸은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소모된다. 이런 상태에서 병이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자극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몸의 리듬은 흐트러진다. 그 결과 면역은 과민해지거나 둔해진다. 어느 쪽이든 건강에는 좋지 않다. 많은 병이 특별한 원인 없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늘 지속된 생활의 흔들림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극단이 아니다. 모든 것을 끊고 모든 것을 제한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피곤할 때는 쉬고 과해질 것 같으면 멈춘다. 충분히 자고 몸을 가볍게 움직인다. 이런 단순한 선택들이 쌓여 몸의 방향을 바꾼다. 약은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그러나 회복을 완성하는 것은 생활이다. 몸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를 드러낸다.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병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9. 음식은 치료가 아니라 지원이다.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음식은 언제나 중심에 놓인다. 무엇을 먹으면 병이 낫는지, 어떤 식품이 몸에 좋고 나쁜지를 끊임없이 따진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음식은 치료의 주인공이 아니라 회복을 돕는 조력자라는 사실이다.
특정 음식을 먹으면 모든 병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이야기는 늘 매력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고 소화력도 다르며 필요한 영양도 다르다. 한 가지 음식에 집착하는 순간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몸에 좋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요한 원칙은 다양함이다. 자연에서 얻은 음식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 어느 하나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없다. 골고루 먹을 때 몸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것은 흘려보낸다. 이 선택 능력은 건강한 면역과 순환이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화의 부담이다. 몸이 약해져 있을 때는 과한 음식이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 이때는 부드럽고 단순한 식사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음식의 목적은 몸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음식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방향을 유지해 준다. 이미 정리되고 있는 몸에는 좋은 연료가 되고 흐름이 막힌 몸에는 큰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음식은 치료가 아니라 지원이다. 기본이 바로 서 있을 때 음식은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10. 노년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인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생각한다. 할 일은 다 끝났고 이제는 병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조용히 물러나는 시기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에 대한 오해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두 번째 시작이다. 사람이 늙는 것은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흐름이 멈출 때다. 목적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며 스스로를 관리하는 긴장이 풀리는 순간 노화는 가속된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암, 중풍, 기억력 저하와 같은 병들이다.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다. 몸은 나이를 이유로 회복을 포기하지 않는다. 숨이 깊어지고 잠이 안정되며 몸의 리듬이 되살아나면 노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몸은 다시 반응한다. 작은 산책 하나, 규칙적인 생활 하나가 노년의 방향을 바꾼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끝난 존재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몸과 마음은 설계도와 집과 같다. 관리하면 오래 쓰고 방치하면 빠르게 무너진다. 노년은 내려놓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숨이 이어지는 한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 11. 폐를 씻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사람들은 병을 만나야 비로소 몸을 돌아본다.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신호를 무시한다. 그러나 몸은 늘 정직했다.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늘고 피로가 쌓일 때마다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였다.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하다. 병을 없애는데 집착하지 말고 병이 자라난 환경을 정리하라는 것이다. 그 중심에 폐가 있다. 폐는 생명의 문이고 면역의 출발점이며 몸 전체 흐름의 기준점이다. 이곳이 깨끗해질 때 몸은 다시 스스로를 돌볼 힘을 되찾는다. 폐를 씻는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더 많이 숨쉬고 더 빨리 낫는 기적을 기대하는 일도 아니다. 쌓인 것을 비우고 흐름을 회복하며 시간을 허락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몸은 서두르지 않지만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변할 때는 분명히 변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방향이 틀어졌을 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는 용기다. 폐를 돌아보는 순간 건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뀐다. 숨은 오늘도 이어진다. 그 숨이 맑아지는 순간 몸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폐를 씻는 순간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진다.